예, 안녕하세요. 이중길입니다. 오늘은 다단계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법 해석론은 아니고요. 제목에도 있습니다만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고 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매체에서 하는 다단계 판매, 특히 그 퇴직 후에 중장년층에서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피해 입은 사례가 많다라는 그 문제의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를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다는 목적으로 방송 출연을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좀 골라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법률 해석론보다는 다단계 판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은 해보고 그 다단계 판매원이 되기 전에 어떤 예방 활동을 할 수 있을는지 같이 잠깐 생각을 해보자는 뜻으로 생각해보자는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단계 판매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방문 판매법에 보면 다단계 판매를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하여 제야 등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판매 조직의 개념이 중요한데 세 가지 구성 요건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 방식. 그러니까 그냥 어떤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판매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구매하는 사람을 자기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활동을 한다는 게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가입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있고, 그다음에 이 판매원은 그 수익 구조가 보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수당은 이름을 꼭 후원수당이 아니라 뭐 판촉비라고 하든 무슨 교육훈련비라고 하든 어떤 명목이든지 간에 판매원이 활동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은 다 후원수당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다단계 판매 조직으로 인정이 되고, 이러한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서 제야 등을 판매하는 게 다단계 판매의 이 개념이고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다시 그림으로 좀 그려 본다면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받아서 가입한 판매원이 아니고 본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자기 상위에 판매원이 없는 판매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위직이 되면 그 밑에 이 그림에서는 두 사람을 판매원으로 가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판매원이 또 하위에 두 사람을 판매원을 가입시켰다고 본다면 여기에 지금 총 둘, 넷, 여덟이니까 8명, 12명, 14명, 자기 본인까지 포함하면 15명이라고 하는 판매 조직이 구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단계 판매 조직이 구성이 되면 밑으로 내려가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피라미드 단계가 내려갈수록 사람이 훨씬 많아 조직이 커지는 거죠. 이 조직이 커지게 되면 다단계 판매원의 수익은 바로 이 하위 판매원으로 구성된 이 판매 조직에서의 매출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후원수당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판매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하고자 하는 가장 큰 활동의 방향은 판매 조직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위 단계의 판매원이 되면 본인 스스로는 판매를 뭐 안 하더라도 하위 판매 조직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그중에 일부는 후원 수당으로 본인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다단계 판매에 그 가입 권유할 때 보면 열심히 활동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매월 뭐 상당히 큰 금액이 통장에 수당으로 찍힌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권유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다단계 판매의 이 핵심적인 판매 방식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다단계 판매가 문제 사례를 보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뭐 크게 보면은 일단 불법적인 금융 다단계가 가장 큰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금융 사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금융 다단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다단계 방식을 통한 사기 형태가 발견되고 있어요. 결국은 사실은 금융 사기, 금융 다단계와 같은 유형의 사기로 귀착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유형이 다양할 뿐이죠. 그래서 이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라고 하는 질문도 받긴 하는데 그 유형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유형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은 다단계가 아니다, 어떤 유형은 다단계다라고 그렇게 구별하다 보면 다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다단계 형태의 불법 다단계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단계 판매가 사실 어쨌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판매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다단계 판매 방식, 다단계로 합법적인 다단계로 등록되어 있는 판매 조직이라 하더라도 이 고질적인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조직을 키우는 것이 수익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보상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위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매출을 많이 일으켜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역시 사재기라고 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재기를 하지 않고 그 판매 조직이 밑에 커지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돈이 또 듭니다. 교육 훈련비도 들 수 있고 그 조직 관리비라는 게 또 발생할 수 있죠. 그런 데서 후원 수당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그 판매 조직을 통해서 판매가 많이 일어나면 후원 수당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 보니 이 사재기 문제가 발생해요. 이것은 불법 다단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질적인 다단계 판매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피해 사례를 유형을 크게 나누어 보면 일단 다단계 판매의 허울을 덮어선 금융 사기에 속기 쉽다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이 판매 사기꾼들은 말이죠. 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그 사람의 심리 중에 가장 근원적인 심리, 돈 잘 벌고 싶다, 내가 출세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욕망을 활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욕망이 관련 없이 급박한 상황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아주 어쩌다 보니까 투자에 실패하거나 큰 빚을 지거나 어쨌든 단기간에 빨리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잘 없는 경우 있죠. 이럴 때에 바로 속기가 쉽습니다. 급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결국은 심리 전술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허점을 찾아서 뭐 방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뭐냐면 논리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 논리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논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기꾼들의 물론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기꾼들을 보면 어떤 논리를 갖고 오더라도 그것을 더 자기 그 사람들의 그 사기꾼의 논리가 훨씬 더 강한 거죠.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따지다 보면 오히려 더 좋은 논리에 넘어가서 확신을 갖게 돼요. 그 확신을 갖게 되면 그 확신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 얘기가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단계 사기에 결국 빠져나죠.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합니다. 그때는 좀 사기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가더라도 이미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한 부분이 아까워서라도 빨리 돈 벌고 나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더 큰 투자를 또 하기도 쉬운데 그러다가 더 크게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보시다시피 다단계 판매는 이렇지 않습니다. 보면은 조직을 키워야 돼요. 이 조직을 키우는 것이 엄청난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자체가 가성비도 좋아야 되는데 이것을 판매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다단계 판매의 핵심이 중간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가성비 있는 가격 저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이것을 구매해서 사용해 본 소비자가 이것은 충분히 남에게 권고할 수 있는 남에게 권할 수 있는 저 제품이라는 생각으로 저 제품 사용을 권하게 되고 그 권하다 보면 그냥 소비자로 끝내지 말 소비자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활동, 다시 말하면은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서 판매하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역시 네,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예, 그것을 통해서 조직을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보시면 통계 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1억 원이 1년에 연간 후원수당 1억 원 넘는 사람이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 넘는 조직은 굉장히 그래도 이름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면은 1년에 몇백만 원 수준인 사람들 또는 몇십만 원 수준인 사람들 대부분이란 거죠. 그런 사람들 그걸로 돈 어떻게 법니까? 결국은 부업을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 조직 관리라는 게 부업을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 돈을 벌려면 결국은 전업을 해야 되고, 전업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고위직을 가야 되는데, 고위직으로 가면서 사재기를 하지 않는, 즉 우리가 자기 능력만으로 정말 고위직에 간다는 것은 초기에 간 분들 외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단계 판매원으로서 충분히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분들은 결국은 주로 친인척이나 지인들 판매에 그치게 되죠. 근데 판매한 걸로 끝나면은 뭐 문제가 아닌데, 자기와 같은 활동을 하도록 유도해서 그분들을 전업 판매원으로 만약에 조직에 발을 들이게 하면, 나중에 그분들이 이제 이거 아니다 해서 나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인맥이 굉장히 인맥이 뭐랄까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관계가 다 이제 안 좋은 관계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예, 건강과 친구를 잃게 되면 나이 든 사람들한테 남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자가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부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의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그리고 또 지금은 제가 판매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만, 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좋은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예컨대 뭐 저희 아토피에 좋은 비누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유통비용, 엄청난 광고비라든가 이런 그런 뭐랄까요, 이런 유통비용을 들여 가지고는 판매하기 어려울 때 다단계 판매가 가장 쉬울 수 있지요. 그래서면은 이 다단계 판매를 통해서 얻는 수익을 함께 나누자, 굉장히 좋은 의미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좋은 의미로 사람들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이 본질은 조직을 키워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단계 판매원으로 인해서 다단계 판매원이 되어 가지고 부자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주로 친인척 판매나 지인 판매까지 하고 나면 더 이상 판매를 못 하고, 끝나면 계속 판매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계속 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건을 저렴하게 살려면 판매원 가입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 판매원으로서 돈을 벌겠다 생각한다면 아주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피해라고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피해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거나 아니면은 기만적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불건전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판매원을 모집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이거 어차피 회사의 통제를 받는 정도가 훨씬 느슨하기 때문에, 판매원이 자기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구조다 보니까 일반 회사에서 영업하는 거하고 또 다르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회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모른 채 할 수도 있고, 옛날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통제하고 교육도 많이 시키는 회사들이 많아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떤 판매원에 따라서는 또 자기 하위 판매원에 대해서 그런 약간 불법적인 그런 권유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단계 판매원에 되고자 하는 경우에 피해 예방 어떻게 할 거냐. 일단 판매원이 되기 전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가입비나 초기 투자금을 요구한다. 이거 벌써 불법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위 판매원이 매출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자기가 소비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조직의 확장이 있고, 그것이 그만큼 후원 수당을 통해서 자기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입비라든가 초기 투자금을 요구한다. 이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을 모집해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예, 사람을 모집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모집해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다른 매출 수익이 없는 거다라면 이게 문제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서 이것을 판매가 가능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사람만 모집한다면, 그리고 모집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분명히 그 속에는 가입비라든가 초기 투자금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재기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걸 체크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제품보다 모집 활동을 더 강조한다거나
또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데 위험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게 좀 벌써 문제가 있죠. 수익과 위험은 대부분 비례하기 나름 비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수익은 많은데 위험은 없다. 그 위험이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사재기를 한다. 물론 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품이 좋아서 이것을 판매하고 그 판매할 때 산 소비자가 자기도 이것을 판매할 만한 제품이라 생각해서 '나도 판매원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건전한 방식을 통해서 조직이 커지고 그것이 매출 확대 그리고 후원 수당의 확대로 이어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은 다 문제가 되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다단계 판매 회사는 판매업자는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하게 되면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금융기관에 금융회사에 소비자 피해 보상 그 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이 불분명하거나 안 되어 있다. 일단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돼요.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 나면은 일단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고 특히 교육을 많이 받다 보면은 그 교육의 내용이 제품에 대한 교육도 있습니다마는 판매원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 어떤 정신 교육이 좀 더 충분히 있습니다.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것이 지나쳐 가지고 마치 뭐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이제 피해 사례도 나타나기도 하죠. 하여튼 다단계 판매원이 되면은 이제 사실 한동안은 벗어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럴 때 주변에서 이제 아까 말한 가입비나 초기 투자금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걸 막아 주거나 좀 해 줘야 되는데 쉽진 않습니다. 어쨌든 다단계 판매원이 된 후에 나중에 투자한 금액이 아까워서 내가 구매한 것이 아까워서 계속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는 마시고 손절하는, 우리가 보통 우리 주식 투자도 보면은 뭐 그걸로 오를 때보다 가격이 떨어질 때 손절하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손절의 용기가 필요하고 늦지 않게 법적으로 피해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는 판매원의 경우는 3개월간의 구매 철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보장되고 하니까 법적으로 피해 구제 절차를 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제가 그냥 그림을 그리면서 동일한 사람이에요. 판매원이 되기 이전에 자기 왼쪽 그림, 오른쪽에 다단계 판매된 후에 자기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분리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단계 판매원이 되기 전에 자기일 때에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체크리스트라든가 행동 지침을 미리 만들어 둡니다. 그런데 다단계 판매원이 되면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돼요. 이미 세뇌라는 표현이 좀 하지만 세뇌가 된 경우도 있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그 욕망이라든가 아까 급박한 상황 때문에도 합리적인 자기가 냉철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가 냉정하게 판단했다고 생각되는 체크리스트나 행동 지침을 보고 그때서라도 자꾸 자기를 의심을 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 다른 사람 얘기가 귀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잘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판매원인데 실패 사례를 보게 되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저런 얘기하고 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도 들을 만한 얘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단계 판매원으로서 막 몰두하고 있을 때는 아무 얘기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오직 그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계산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산대로만 되면 되는 거는 맞죠. 하지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포인트가 쌓여 가지고 그 포인트를 쓰려면은 돈을 포인트 100 원을 쓰기 위해 가지고 10,000원을 더 쓰게 만드는 그런 상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판매원도 자기가 받는 그 보상을 위해서 더 큰 돈을 투자를 하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라면은 그것은 분명히 불법이거나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뭔가 욕망 때문에 합리적인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들이 그걸 의도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걸 막으려고 하더라도 실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럴 때 자기를 벗어날 수 있는 객관적인 자기를 하나 더 만들어 두고 그 자기의 말을 자꾸 들어보는, 그러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은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서 판매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내용들을 다뤄 봤습니다. 사실 판매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다단계라는 말이 좀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된 배경도 있고, 하지만은 다단계 판매는 방문 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 방식이라는 것. 그 판매 방식을 우리가
뭔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판매 방식이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장점은 살리고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잖아요. 사행적이 되기 쉬운 이런 부작용들.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막아야 될 거냐. 정부도 노력해야 되고 이 사업자도 노력해야 되고. 예, 그 지금 사업자들 중에도 그런 거 많이 노력하는 사업자들도 저도 많이 만나 봤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매 방식이 갖고 있는 위험성 이런 부분은 또 회사에서도 많이 알려줘야 되고 본인 스스로도 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대로 알고 판매원으로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